안녕하세요.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1992년 간사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윤미향입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예요. 그러니까 단체가 만들고 운동이 시작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 정대협 같은 경우는 먼저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 단체들이 모여서 부분적으로 함께 연대하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또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1990년대 와서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하고 역사를 왜곡하려 들자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37개 여성 단체들이 모여요. 모여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줄여서 이제 정대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운동을 시작을 했고, 일본 정부에게 그 주장하는 요구는 7가지예요. 첫 번째는 진상을 규명하라.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 두 번째는 국가가 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라. 국가의 책임하에서 저질러졌던 그런 범죄임을 인정하라라는 그런 요구이고요. 세 번째가 당연히 공식 사죄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법적인 배상. 다섯 번째가 역사 교과서에 기록해서 올바르게 교육하라.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지금 최근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시아의 그런 갈등을 또 조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포기하고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추모비 혹은 사료관을 건립해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기념해라라는 그런 요구. 그리고 이제 7번째가 책임자를 조사해서 처벌해야 된다라는 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물론 그 7가지 요구는 계속 그 진행형이고요. 이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향해서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같은 피해국인 아시아 피해국 연대회의도 하고 또 유엔에도 이 문제를 갖고 가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로 해서 ILO도 이 문제를 제소하고 또 한국 사회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1992년 1월 8일부터는 수요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생존자 복지 운동 또 뿐만 아니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이 문제를 다시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를 교훈 삼아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한다든가 또 어떤 교육 자료를 만든다든가 홍보 자료를 만든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 7월과 12월에는 전국의 중고등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일본군 위안부 교육의 날 해서 1시간은 그 학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교육하도록 하는 그런 활동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무지하게 바쁘시네요. 네, 굉장히 많고요. 지금 한 21년 동안 이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 일을 진행을 하는 동안에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또 우리 직접 활동하는 저를 포함해서 활동가들도 굉장히 많은 세계를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우리 역사만 보게 되었지만 이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아시아의 역사도 보게 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지금 여전히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전쟁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 아이들의 고통도 겪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역사를 올바로 교훈으로 삼지 못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저지르는 피해들, 최근에 베트남이라든가 또는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한국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피해를 많이 입히고 이런 문제까지 또 저희들이 눈을 돌리게 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저희들의 숙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좀 뜻깊은 변화. 가장 뜻깊은 변화는 바로 할머니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할머니들이 스스로 변하지는 못했어요. 처음에 92년도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그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컬러가 흑백이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단지 사진의 컬러가 흑백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분위기도 흑백이었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분위기도 흑백이었고 90년대 초에는 수요시를 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는 것 자체도 사치스러울 정도로 그만큼 고통스러웠고 어느 누구도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시민들은 동물원에 동물 구경하듯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냉대하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모자를 눌러 쓰기도 하고요. 얼굴에 선글라스를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감추려 했죠. 텔레비전 카메라가 오면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카메라가 오면 도망가시고 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수요시가 계속되고 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게 되고 한국 사회에서 피해자들의 지원 활동이 계속되면서 당신들에 대한 내가 참 살아남았던 게 잘한 것이구나. 나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건 바로 전쟁이 어떻다라는 것, 그리고 역사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다시 겪으면서 할머니들이 달라지셨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제 카메라 앞에도 당당히 서서 니네들이 역사를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와 같은 그런 일을 당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당당히 하시게 되고, 청소년들 만나도 나를 보고 배워서 너희들은 전쟁이 나더라도 방어하라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할머니들이 이제 평화운동가, 인권운동가, 역사교사가 되어 가셨죠. 그만큼 뜻깊은 변화라고 한다면 할머니들, 생존자들이 변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할머니들의 운동에 함께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이제 의미 있는 변화를 한다면 역시 우리들이 변했다. 할머니들이 함께 서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수요 집회 참석하고 있는 청소년들, 처음에는 피해자들과 몇 여성들만 참석을 한 아주 암울한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청소년들이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할머니들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할머니들 힘내서 오래 사시라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도 던지고 이런 걸 통해서 할머니들이 또 저 젊은 세대들에게 또 뭔가를 주시기도 하고 할머니들도 또 받기도 하시고 이렇게 서로 상호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사람은 아는 만큼 행동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봐요. 선생님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수요시에 와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제가 참 웃으면서 감동적이었던 게 소풍을 왔대요. 수요시로. 학생들 한 20명이. 다른 반은 저기 롯데월드로 소풍을 갔는데 우리들은 할머니들 앞으로 일본 대사관 앞으로 소풍을 왔습니다 하면서 자유 발언을 하고 가는 걸 보면 우리가 막 웃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학생들은 바로 좋은 담임교사를 만났던 거였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들 소풍을 글로 가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고 학생들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와서 롯데월드 놀이동산에서 절대로 배울 수 없었던 새로운 역사를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 옆에 누가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제주도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역시 또 오늘 강의를 배운 저한테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몰랐을 때는 내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배웠기 때문에 내가 바로 또 저와 같은 학생들이 윤미향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자기 아이들에게도 자기 친구들에게도 혹은 자기 부모들에게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아진다면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고 역사를 잊지 않는다면 또 우리 사회도 조금 더 과거와 같은 그런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어 장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게 돼요. 네. 해주고 싶은 앞으로 사회 변화의 주역이잖아요. 대학생들, 그죠? 그러니까 물론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서 만날 사회가 어떤 사회일지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뭐 아주 영광이 있을 수도 있고 각자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대학 때 다 각자가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꿈을 가지고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 나가겠지만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뭐 법관이면 법관 혹은 또 학자면 학자 또 교사면 교사, 언론인 아니면 그냥 일반 회사원 아니면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이 공동체를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혹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이 집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폭력이 없는 가정, 폭력이 없는 공동체, 폭력이 없는 마을, 국가,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식상하게 일상생활처럼 익숙해 있는 부분들이 주변의 폭력을 너무 무반응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 또 한편으로는 대학생활 내에서도 그런 어떤 조직에 의해서 개인의 그런 인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누르는 그런 행위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스러워야 되고 어느 누구보다도 진실을 추구해야 되고 또 어느 누구보다도 평화라든가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한 소중한 가치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정열을 불태워야 될 시기가 바로 저는 대학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졸업하고 나면 다시 올 수 없는 늘 부럽기만 했던 그러니까 향수만 느끼게 되었던 그 시기가 바로 대학 시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대학 시절을 졸업하고 나서라도 대학 때 가졌던 그런 사회를 향한 그런 꿈, 기대, 나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특별히 이제 제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21년 동안 뭐 청춘 시대를 지나서 지금 이제 아줌마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제 나이가 됐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그 뭐 누구든지 저는 지금도 청춘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만큼은 나는 청춘과 같은 기상으로 정열로 일을 한다라는 각오를 갖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나에게 뭔가 왔을 때, 뭔가 부당한 게 왔을 때, 이거를 그냥 쉽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강의 때도 얘기했지, 늘 물음표를 던져서 왜? 라는 질문들을 하고 시작을 하면 참 좋겠다. 그게 청년이지 않을까. 기성세대라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가족을 위해서 혹은 나의 조직을 위해서 그래 뭐 물음표쯤이야. 그래 그냥 느낌표 혹은 마침표를 찍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청년이라면 왜 내가 그래야 될까? 왜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혹은 왜 그렇게 계속 폭력이 조장되는 거야? 왜 자꾸 전쟁이 계속되는 거지? 왜 여성들은 계속 이렇게 폭력을 당하면서도 피해자가 돼야 되는 거지? 라는 질문들을 좀 계속 던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성들, 여하구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사는 우리 딸들이 또 태어난다. 우리 딸들이 사는 세상은 나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해방의 그런 날개짓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